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. 일과 실어보는 운명에서 신유일 기축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흉치길 이렇게 제가 썼는데 흉을 피하고 기를 취한다. 그래서 흉을 좀 많이 아셔서 흉을 많이 피하면 길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찾아옵니다. 제일 문제는 흉은 반드시 찾아옵니다. 그래서 흉을 좀 잘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흉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신유일주. 신유일주는 일단은 뭐 단단하죠. 위아래가 다 보석이니까 단단하니까 예리하다, 그냥 콕 찔른다, 날카롭다, 뭐 이런 것도 됩니다. 또 신금이 약간 현침살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. 또 손이 맵다. 그래서 신금 가진 사람이 이 지압이나 마사지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보면 돼요. 철새개금이라 묘유술 이렇게 세자 중에 두자 가지면 의사 약사의 기질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. 의사 약사. 현침살 있으면 더 하는 거겠지만 이것도 현침살은 현침살이죠. 그럼 이게 초년에 공부를 못했다 하면 이런 분들이 보면 보통 지압 아니면 뭐 마사지 아니면 대체의학, 이 손이 좀 매워서 또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신유일지는 우리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냉정하고 좀 찬 기운도 있습니다. 쌀쌀맞은 기운도 또 뭐 그게 매력이라고 하는 남자분도 있으니까. 근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, 뭐 이렇게도 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. 그 자존심도 무척 강하고 남한테 이제 지기 싫어하고 이제 말을 이렇게 거의 약간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 이제 보고 또 깔끔합니다. 깔끔한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차도남, 차도녀 그러잖아요. 차도남이나 차도녀 같이 보입니다. 특히 여자가 조금 더 하죠. 이제 깔끔한 거 이런 거는. 그래서 그 정도 성격을 하고요. 아까 이제 첫째는 이제 묘유술 가져도 두자는 의사나 약사하면 신유일주 괜찮으니까 만약에 이게 묘월, 술월 이렇게 해도 되죠. 묘월, 술월 가진 사람은 이 두자가 되니까 의사, 약사 쪽으로 가도 된다. 신앙하니까 재와 간을 가지면 좋죠. 그러니까 월이 재든지 월이 관이면 뭐 돈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 관으로도 갈 수 있고 신앙하니까 재관월이 오면 부귀하죠. 부귀하다. 그 다음에 남자는 세 자식 중에 두 자식이 효도를 할 것이다. 그리고 신앙하고 여기가 이제 월이 재관월이면 부인은 현명하고 아들은 귀한 자식이 나오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. 그리고 집안이 평화롭다. 왜? 일단 합도 들어갔으니까 평화롭다. 이게 월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토금으로만 다 되면 이제 종격이 되는 거죠. 그럼 또 귀하죠. 그런데 토금으로 내가 제가 말씀드린 진월, 뭐 축월 이런 뭐 진유합금 유축궁극도 되고요. 미월, 뭐 술월 이러면 전부 인수죠. 인수월, 이렇게 인수월이 이렇게 쭉 인수가 많고 또 이제 뭐 사월도 그렇죠. 사유축 이러면 어머니가 두 분일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이거 지금 어머니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두 분일 수도 있다. 또 그 대신 뭐가 또 있냐? 유축금극의 금인데 이게 또 진축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금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복 형제도 또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. 형제 자체가 뭐 이복 형제가 있다 그러면 또 돈 문제도 생기고 또 재물 갖고 또 싸울 수도 있겠죠. 또 여자 사주로 보면 이 화가 남편인데 화가 들어갈 수가 없죠. 일시에 금이 저렇게 많고 하니까는 남편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? 강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목이 시어머니에 해당하는데 시어머니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강하고 일주 자체도 또 자존심이 강하니까
시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. 이게 심하면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남편보다.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보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임수, 개수 이런 게 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그러면 토생금, 금생수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. 신강하니까 이게 빼는 게 좋죠. 왕이 순세라. 그럼 이제 지지로 보면 개수, 자수 이렇게 빼면 이 자식이 용신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식이 귀한 자식 또는 나한테 효도하는 자식, 나한테 꼭 필요한 자식이 나온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이 겨울철 해자축 월은 축이 극각살입니다. 극각살. 이렇게 다리에다 치는 살이 또 여기 극각살이 딱 여기 있네요. 끝에. 이게 극각살이 이제 시에 또 저렇게 있으니까, 또 시에 가면 여기 또 자식으로 보이잖아요. 요것도 형제로도 보이고, 왜? 어차피 고장은 고장이니까, 형제나 자식 중에 나도 될 수 있습니다. 다리 다칠 수 있으니까. 이 또 축이잖아요. 시가. 한밤중, 빙판길, 눈길. 지금 눈 많이 오는 날 제가 찍고 있는데, 특히 주의하고, 화장실에서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인, 묘, 진생. 그러니까 호랑이띠, 토끼띠, 용띠는, 상, 붓살. 요게 상붓살이죠. 요게 상붓살. 축이 상붓살입니다. 상붓살이 있으니까 운 나쁠 때는 또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, 또 일주가 신유일주잖아요. 신유일주에 신강하잖아. 그러면 거기 상부까지 있으니까 이 남편 운이 좀 약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책임지고, 또 남편이 약하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남편이 무능력할 수도 있다. 이런 것도 보셔야 돼. 상부살은 남편이 또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. 무능력하다고 얘기, 이제 운에 따라 연월에 뭐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나죠. 남편은 화인데 병화 같은 건 유금이 오면 12운성으로 삭궁입니다. 그러니까 힘을 못 쓰죠. 그것도 이게 또 가녀 지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을생. 그러니까 신월, 유월생. 그 다음 진축, 진유, 합금, 사회축, 금하면 금이 또 많아지면 또 이제 이벽 형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복 형제에서 또 재도 있을 수 있고, 또 요게 음양 차착살이니까 외숙 쪽이, 외숙이니까 어머니 쪽 형제죠. 외숙이 고독하다든지 잘 안 된다.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또 그리고 해묘미생, 그러니까는 돼지띠, 토끼띠, 양띠는 유금이 제살이니까 구금 또는 이게 수술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법이나 의사 쪽으로 가면 그런 나쁜 운을 많이 피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신자진생은 유가 도화살에 해당합니다. 도화살. 이게 도화살에 해당합니다. 이게 도화살.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도화살에 해당하니까 또 혹시나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, 특히 또 남자 경우한테는 도화살이 생기면 약간 주색, 술과 여자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운도 오니까 항상 그거를 유념하셔서 지켜주셔서 이게 가정이 일단 큰 탈이 없게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,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. 이 신유일주에 또 심각하면 내 주장만 강해요. 상대방 주장을 들을 수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주장, 또 자기 생각, 또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돌려서 하시고 바로바로 하시면 상대방의 상처를 엄청 입습니다. 본인은 그걸 몰라요. 그리고 깔끔한 거 이런 것도 어느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